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1페이지 9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빠져셨던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업로드 완료 후에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내로 그걸 보시고 채워오시면 되고요. 만약 그거 안 보시고 채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맞으시면 나중에 체크검사 할 거니까. 자, 문기가 네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를 쓰시오. 자,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땡땡땡이 있기 때문이죠. 죄책감.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책감은 다문화에 나타난 사건과 연관지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 다문화에 나와 있는 거 아무래도 두 번째 허물이 되겠죠. 두 번째 허물은 뭐였냐면 그렇죠. 붓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준 겁니다. 그 이유는 수만이가 계속해서 나를 협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써볼게요. 자, 붓장 안에 있던 숙모의 돈을 훔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0페이지, 171페이지 하늘을 말 것만 부분 소단원 문제 해설 해보도록 하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 아닌 것이라고 했다는 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요. 몇 번이요? 4번. 문기가 숙모의 눈치를 살피며 화초분에 물을 주면 화초분에 물은 누가 줬어요? 점순이. 그렇죠. 점순이가 줬고요. 점순이가 줬고 숙모의 눈치를 살피긴 했지만 결국 숙모는 문기를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점순이를 의심하면서 누명이 점순이에게 쓰이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요. 자, 2번입니다. 감나가 나무단에 나타난 문기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요? 2번. 그죠? 처음에 가에서는 그죠? 공간 상황이 없어지면서 이게 어디 갔지?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건데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자책감은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진 않나요? 근데 나에서는 어때요? 삼거리 고깃간에 가서 어리둥절을 했죠. 왜? 갑자기 거스름돈을 몇 배나 줬다는 거예요? 10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의아하고 그죠? 의심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자, 기억하시 행동한 이유를 쓰시오. 기억은 뭐였냐면 뭐였어? 연애 숙모의 눈치를. 그쵸. 연애 숙모의 눈치를 살핀다 였어요. 왜 눈치를 살피냐면 내가 내 방에 있던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과 쌍. 공과 쌍용이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이 공과 쌍용을 들키면 내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라는 걸 들킬 수 있었다는 거죠.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3번이죠. 어떤 자신의 잘못, 그죠?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들킬까봐 였습니다. 자, 4번. 남은에서 사건 전개에 실마리가 되는 소재를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며칠 전 거스름돈. 이건 거스름돈으로 보셔야 돼요. 이 거스름돈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스름돈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5번입니다. 다문화의 두 인물에 대한 설명. 당연히 문기와 수만. 수만이가 나올 거고요. 이 둘의 성격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그래서 수만이 겁이 없고 대범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수만이 모든 책임이 문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누구도? 문기도 수만이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죠. 자, 3번. 문기는 수만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그죠? 뭐 나쁘지 않고. 문기와 수만이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있다. 틀려요. 맞죠? 그죠? 마음이 통하고 있죠. 같은 편을 먹고 있고요. 문기는 자신의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죠? 수만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답은 3번이라 보셔야 되겠네요. 지나치게라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만이가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문기가 마냥 의존만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문기도 신나가지고
결국은 물건을 사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자, 6번. 가만에서 삼촌의 말을 듣고 문기가 품었을 만한 속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떻게 하자? 성실하게 살자. 그저 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공은 버리고 쌍둥이도 버리고 거스름돈은 고위간접 앞마당에 던지자. 뭐 이런 일시적인 해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7번. 나만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입니다. 자, 나무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수만이와 문기의 무슨 갈등? 외적 갈등이죠. 이런 갈등 정말 잘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적 갈등,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정답은 1번. 혹시 좀 어려운 말로 나오게 되면 이런 대립을 하는 수만이를 무슨 인물이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양심 없는. 3번의 실망.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주인공과 대립을 이루는 빌런을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반동인물이라고 문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저거는 중앙중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진포 중에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8번. 기억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기억 수신 시간입니다. 수신 시간은 뭐예요? 정직이라는 주제로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게 하면서 문기를 어떻게 만든다?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보죠. 여긴 제가 풀으라고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11번 같이 가볼게요. 자, 문기에게 하늘. 자, 하늘에 뭘 의미한다? 양심. 그렇죠. 양심, 정직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 잘못이야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뭘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면 문기의 마음은 어둡고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10번 안 했어요. 10번 여기 있군요. 자,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문기의 성격은, 자, 여러분 성격도 정말 잘 물어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성격도 정말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기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알맞은 거. 기억. 먼저는 갑자기보다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었다. 라는 거예요. 뭐를 심하게 느끼고 있다? 죄책감.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 5번 심리적 압박, 즉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한 죄책감 때문에 뭐를 당하게 된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에서 문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다? 가장 원하는 건 결국 이 죄책감을 벗어내는 거죠. 뭐를 회복하는 거?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 양심을 회복하는 거. 네. 그죠? 양심을 회복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죄책감 없어졌으니까 하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죠. 떳떳하게.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죠. 정답은 1. 4번이 되겠습니다. 떳떳하게 사는 거.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 자,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한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는 교훈. 맞아요. 양심과 정직, 이게 주제다라는 거고요. 3번. 갈등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아니죠. 그렇죠.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는 용기. 고백. 그렇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 자, 드디어 토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이야기. 자, 토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토의란 무엇인가요? 토의는 의견을 교환하고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토의는 결국 뭐를 위해서?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과정이고요. 말하기 과정, 의사소통.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협력. 이거 세 가지 키워드만 아시면 돼요. 토의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좀 반대되는 거 뭐가 있냐? 토. 토론. 그렇죠. 토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토론이 정답으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토의랑 좀 반대되는 게 있어요. 토론이 있는데 토론. 토론에는
공통점이 있고 토의와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씩만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 과정에서는 여러분 토론이 더 익숙해요. 토론은 뭐와 뭐로 나눠서 싸워요? 찬성과 반대.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 뭐냐면 얘도 뭐를 위한 거다?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예요. 의사소통.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둘 다. 그래 차이점은 뭐다? 토의는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안 나뉜다? 안 나눠요. 그래서 차이점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어떻게 하는 말하기냐? 여기 협력적 말하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토의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쉬운 걸로 예시를 들면 토의는 이런 주제로 이루어져요. 무슨 주제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게 돼요. 자,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주제는 반대하면 죽어요. 그 사람이 쓰레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가 없는 주제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방안들을 막 사람마다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뭐를 찾는 거다? 해결 방안. 협력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모색이라고 합니다. 찾는 걸. 이게 바로 토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조금 이상한 말을 의견을 내놓으면 비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싸우는 토론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그렇죠. 약간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서 비판해야 돼요. 설득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하기라고 얘기하냐면 경쟁적 말하기다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뭐를 목적으로 한다? 상대의 진영에 대한 내가 찬성이면 반대를, 반대면 찬성을 뭐 해야 된다? 비판. 비판해서 설득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설득할 필요가 맞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편하게 의견을 내놓고 너는 그런 생각이구나. 거기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네? 라고 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찬성과 반대, 경쟁적 이런 거 나오면 토의에 대한 설명에서 거리가 멉니다. 잘 나와요. 잘 보세요. 토의에 대한 설명을 절저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3번. 3번에 뭐 써 있어요? 토론. 이건 토론에 대한 설명. 그죠? 제가 왜 이거 설명드렸는지 알겠죠?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요. 학교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 2학년 올라가면 뭐 배운다? 그거 흔들지 마세요. 뭐 배운다? 토론을 배워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오답으로 나온다? 토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 토의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의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유형은 잘 나오진 않는 유형인데요. 어느 학교는 나온다? 중앙중. 중앙중은 잘 나와요. 중앙중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진포중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패널 토의이고요. 우리가 배우는 본문이 무슨 토의다?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 토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 패널이 돼요. 혹시 패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능 같은 데서 게스트로 출연하는 사람을 패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패널이라는 건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몇 명을 선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뒤에 누구와? 청중. 그렇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을 몇 명 지정해서 패널로 세워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청중으로서 질의응답을 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패널로 삼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예, 청중의 질의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토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자, 이게 좀 달라요. 청중과 직접 의견을 교환해요. 이때 직접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자, 직접 의견을 예, 교환하는 토의를 우리가 무슨 토의라고 부르냐면 포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랑 얘는 무슨 차이냐? 여기서는 청중이요, 보조적 역할이에요. 질문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궁금한 것만 이렇게 질문해요. 네. 그런데 여기 포럼에서는 어때요? 청중하고 토의자가 거의 같은 급이에요. 네, 그래서 청중들이 직접 토의자들하고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탁. 자, 원탁도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왜냐? 원탁은 이게 원탁이죠? 원형 탁자.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네모난 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상석이 어디요?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앉는데? 위쪽. 여기죠. 그죠? 자, 근데 원탁에선 상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사회자. 그렇지, 사회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평등하게 토의를 하려면 무슨 토의를 하면 된다? 원탁 토의. 근데 단점은 뭐다? 사회자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험 포인트 토의, 토론과 구분하기. 두 번째 토의의 종류. 혹시 학습지 같은 걸로 더 알려주시면, 심포지엄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야, 그 다음에 토의 참여자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중에 누가 잘 나온다? 청중. 발표자. 사회자가 잘 나와요. 사회자가 잘 나옵니다. 네. 사회자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자 역할을. 자, 사회자 역할 첫 번째 뭐다? 예,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예, 토의의 뭐와 관련해서 논제. 예, 논제. 여러분, 토의에서 주제는 논하는 주제다 라고 해서 논제라고 얘기해요. 자, 논제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나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뭐를 하더라? 진행을 합니다. 진행. 예,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발표자는 해결 방안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토의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되고, 청중은. 예,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게 좋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린 토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토의를 배워볼 거다? 패널 토의를 배워볼 겁니다. 자, 패널 토의를 할 때는 처음에 사회자 역할이 나와요. 사회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먼저 논지를 소개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의자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소개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토의자들끼리 뭘 하게 되냐면, 의견 발표. 그렇죠, 의견을 발표해요. 그 다음에 의견을 조정하고, 예,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예, 사회자가 또 뭐 하게 된다? 정리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패널 토의는 할 때는 사회자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유도하면 안 되고, 무슨 입장을 가져야 돼요? 중립입니다. 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의 내용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죠?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자는. 자, 그 다음에 토의자. 예, 토의자는 어떻게 한다? 예, 간결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가끔 말할 때 두루뭉실하게 말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체 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간결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질문에 답하는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중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사회자, 토의자, 청중 다 마찬가지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뒤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각 의견의 대표자가 먼저 토의를 하고 이후 사회자가 유도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이게 바로 무슨 토의다? 우리가 배울 패널 패널 토의입니다. 여러분 패널이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청중이 직접 참여한다. 이런 뭐예요? 포럼. 이게 포럼이고요. 그죠? 뭐 사회자가 없다느니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하면 원탁. 원탁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만 좀 알고 계세요. 이거 단답형으로 나와요. 알겠죠? 이거는 객관식으로 잘 안 나옵니다. 왜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너네가 너무 잘 맞춰요. 잘 맞춰요. 찍어서도 잘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답형으로 더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패널 토의에 대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네. 원탁. 소개한다. 자, 청중의 질문에 누가 대답해야 돼요? 토의자. 토의자가 해야지. 토의자가 해야지 갑자기 사회자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죠? 사회자는 의견을 듣고 뭐 해주는 사람이다?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정리해주는 사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여기 보면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자 간에 뭐 해요? 의견을 질의응답 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중과 토의자 간에 이게 질의응답이고요. 그죠? 기억은 의견 조정, 니은은 질의응답.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하기 가보도록 하죠. 자, 빈곤국가 학교 짓기의 후원 방법에 대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충 본문 정도까지만 가고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하면 177, 8 정도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아요. 여기 본책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곤국가 학교 짓기 후원 방법 토의입니다. 자, 먼저 토의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널 토의가 뭔지, 그 다음에 원탁 토의가 뭔지, 포럼이 뭔지 설명할 거고요. 그 중에 우리에게 뭐가 잘 어울린다? 패널 토의. 그렇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주제입니다. 미래중학교 학생회는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빈곤국가 학교 짓기 후원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선의 학급에서도 이 후원 활동에 참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뭘 하고자 한다?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반도학교 짓기 후원 활동에 참여할 방법. 자, 여기 학교 짓기 후원 활동에 참여할 방법.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논제입니다. 토의의 주제. 자, 토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토의의 장점이죠. 뭐를 찾는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토의를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토의의 유형을 정리해봤어.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자, 여기 패널 토의, 배심 토의라고도 얘기하고요.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패널 간의 의견이 교환된 뒤에 청중이 질의응답을 하는 토의예요. 자, 뭐가 중요하다. 여기 특징 잘 보세요. 이제 내가 8, 90점 이상 노린다. 국어. 조금 더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다양한 결론이 예상될 때는 뭐가 잘 어울린다? 패널 토의가 잘 어울려요. 자, 그 다음에 포럼. 자, 포럼은 토의자들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뒤에 청중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참여가? 청중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예상될 때 포럼이 좀 좋아요. 그래서 포럼은 보통 언제 하냐면 그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해요. 뭔가 시민들이 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시청 같은 데서 열리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학회 같은 거 할 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탁 토의. 자, 원탁 토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어떤 공동의 문제를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게 되고요. 어떻게 된다?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면 참여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보통 모둠회의,
그러니까 조별 활동할 때 그냥 회의하는 게 대부분 원탁 토의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단점은 뭐다?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죠? 6명이 모이면 대부분 한두 명이 다 결정하죠. 그죠? 그리고 단점은 뭐예요? 한 4명은 무임승차하죠. 별로 관심 없잖아요. 조별과제 하면 원래 그런 겁니다. 선생님, 네, 국회의원 그거는 어떤 토이예요? 국회의원은 패널 토의에 가까워요. 국회의원은.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 생각에 되도록 많은 친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 되도록 많은 친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의면 좋겠어. 그러면 패널 토의나 포럼 같이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토의. 그죠? 되도록 많은 친구가 의견을 참여하려면 오히려 원탁 토의가 안 좋다고요. 왜요? 사회자가 없으니까. 일단 30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이 없죠. 그리고 30명이 앉혀서 원탁 토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어지럽죠.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패널 토의나 포럼 같은 게 되도록 많은 친구가 참여하는 토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원탁 토의는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어요. 보통 이 제한은 몇 명 정도냐면 보통 12명 이하입니다. 12명도 너무 많아요. 보통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합니다. 무조건 제한이 있어요. 인원의 원탁 토의는. 자, 그 다음에 포럼은 청중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의잖아. 청중을 참여하는 친구들까지 모두 토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지 않을까? 그러면 미리 정한 몇 명의 참여자가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패널 토의가 어떨까?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패널이 아닌 친구들도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며 토의에 참여할 수 있어. 자, 다 좋은데 포럼은 뭐가 힘들다고요? 청중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모두 토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부담된다. 이게 바로 포럼의 단점. 그렇죠, 단점이죠. 물론 모든 애들이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이 토의에 참여한다고 하면 포럼을 해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패널 토의를 하기로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패널 토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준비해오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대화에서 알 수 있는 토의의 장점을 정리해보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을 수 있고요. 합리적인 뭐를 찾을 수 있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5페이지고요. 자, 그다음 민서 친구들이 패널 토의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자, 패널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뭐를? 논제. 그렇죠.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 각도에서 뭐 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요. 청중이 뭐를 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자? 패널 토의를 하자라고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대화를 보고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을 알아보자. 자, 역할입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는 크게 3가지가 잘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토의의 개념. 토론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 2번째 토론 참여자들의 역할. 그 다음 3번째 토론의 종류. 그죠? 토의의 종류. 자꾸 토론이란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서야, 토의에 사회 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토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사회자 역할을 알아보고 있어. 자, 결국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자 역할을 생각해보죠. 자, 크게 2가지야. 하나는 모든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토의 분위기를 자유롭고 편하게 이끌어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논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향의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진행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너는 패널로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패널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자, 나는 우리 또래 학생들이 빈곤국가 학교짓기 후원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뭐를 조사한다?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있고요.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반의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마련할 수 있다. 뭐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패널 토이. 마련하는 게 토의 참여자의 역할입니다. 패널에. 자,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있지 않았지? 그래서 당연하죠. 이 근거 준비하는 것도 패널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토의라는 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예, 이게 바로 토의의 결론이죠. 네, 토의의 역할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토의에서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토의의 뭐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끌어간다? 논제? 분위기. 분위기, 예, 그죠? 예, 논쟁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 예, 찾게 하고 예, 결론 얻을 수 있도록 토의를 진행. 알겠죠? 예, 분위기, 진행. 제가 아까 보겠다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패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패널. 자, 패널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토의 논제와 관련된 사례. 예,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고요. 토의에 제시할 근거. 그렇죠, 근거. 의견을 뒷받침, 근거 아니에요? 아니네. 세 번째가 근거네요. 세 번째가. 그죠? 그 다음에 토의에서 제시할 의견. 그러네요. 예, 의견이겠네. 예. 의견이 주장이거든요. 자, 문제 풀어보죠. 몇 번까지? 11번까지. 자,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아, 4번부터인가? 아니요. 1번부터 맞죠? 네, 1번부터. 네. 자, 풀어보세요. 이거만 풀고 오늘 끝낼게요. 자, 문제 해설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 종칠 것 같거든요. 예, 종치기 전까지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해설해 보도록 하죠. 1번.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토의의 목적, 결국 뭐를 찾는 거다?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2번. 패널 토의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정도지. 예.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청중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유형은 포럼. 예, 여러분들 패널 토의, 포럼, 원탁 토의 뭐든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민서와 친구들의 패널 토의를 선택한 이유를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죠.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패널 토의를 하는 게 좋고요. 네, 패널 토의를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패널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포럼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처음부터 참여하는 건.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5번. 예, 패널 토의와 포럼의 공통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